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조금 콜콜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건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화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 또는 마지막쯤에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담 정말 급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팅보다는 역시나 전화 상담을 하셔야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방송 시작 5분 전부터 전화 받으니까요. 미리 전화 주시면 더 채택될 확률이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89%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8%대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가 거의 무정부 시대에 가까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그 전부터 사실은 무정부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사실 주식시장에는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방송이지만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 나와야 기업들의 활력이 돌게 되고 그게 이제 또 테마가 되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의 활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지난 정부 시절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됨으로 거대 야당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 방향성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아무런 정책도 나오질 않았죠. 서로 거부권을 쓰고 서로 반려해버리고 하는 형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통과가 돼야 되는 처리가 되어야 되는 법안들까지도 싸잡아서 전부 다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는 있었지만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 활력이 될 만한 요소는 없었다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제 힘을 맞춰가지고 좋은 법이든 안 좋은 법이든 일단 통과시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약 그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던 포부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노무현 전 정부 때도 이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당이 또 색깔이 맞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1년 동안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이 갈 때가 됐는데 싶으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호재가 발생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최대한 현금화를 하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적극 활용해야죠.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말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바뀐 거지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 가지고 따라갈 줄 아는 게 더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약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조심스럽게 바라보되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걸 적극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즘 어떤 시장인가라고 봤을 때는요. 정책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페이 관련주들, 전자결제 관련주들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원자력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다양한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은 매매를 그냥 막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매일같이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걸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매매를 많이 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좀 많이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좀 미루고 있었다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전체 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2차 전지 힘들고 반도체 힘들고 자동차도 힘들지 뭐 안 힘든 산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놈만 같지 밑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업들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잘 되고 있는 조선주에다가 지원책을 뭐 넣는다 이런 거보다는 이미 안 되고 있는 2차 전지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잘 되어 보이는 종목들을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종목 들어가봤자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을 텐데 내가 물리는 종목은 굉장한 큰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추가 매수를 잘 하신다면 탈출할 수도 있고 수익도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긴 하는데 새로운 배를 타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노를 잘 저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사실 모두가 상담이 다 연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업종을 제가 조금 이렇게 훑어드린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코스피 5천 이걸 만약에 진짜로 달성시키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안 올라가고서는 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살릴 수 있든 살릴 수 없든 일단 살리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화학업종,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쪽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도 살려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철강 관련주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정책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 다양한 정책 관련주들도 있겠지만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산업군 쪽으로의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된다. 그거는 짧은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 우상향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은 거죠. 뭐가요?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의 판세는 바뀌어버렸고 상승장이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하는 것만 빼고요. 매도를 수익이라던가 본전이면 매도하면 되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 갈아타는 게 좋을지 그런 거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 거 저희와 함께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상담 참여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상담 방법 이거 사진 찍어 넣으셨다가 여러분들 꼭 상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전화 상담부터 해가지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시작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근데 너무 세요. 23만 50원이요.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랬어요? 추가 매수를 비중이 어떻게 해야 되시죠? 되는지.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이렇게 고점에 사셨는데 추가 매수를 또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보려고. 아까 올라갔는데도 못 팔았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점에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의 그 정의, 의도 이걸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많이 빠졌을 때 이걸 탈출시키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 건데 지금은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가격이잖아요. 23만 원 사셨는데 23만 원 와 있는데 무슨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샀는데 23만 원 추가 매수하면 그 23만 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 매수 자체가 엉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생각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한다거나 주가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눈꽃만큼도요. 예.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도입니다. 그냥 올라왔기 매도.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겪어서 알겠지만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고 빠져내려가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야 우리가 정박자라고 하죠.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텐데 만약 시청자님이 지난번에 2023년 7월쯤에 사신 것 같아요. 2024년. 저 당시에 사셨을 때 저게 안 사고 내려갔을 때 샀으면 올라갈 때 수익 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올라갔을 때 사고 내려갔을 때 가만히 지켜보다가 또 올라갔을 때 가만히 있다가 내려갔을 때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니까 또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고 여기서는 고민할 게 아니라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뭐 물론 팔고 난 다음에 더 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팔면 배가 많이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부터는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할 거예요. 분할 매도는 뭐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남은 물량으로 올라간다면 수익을 좀 내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비중이 줄었으니까 밑에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다거나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겠죠. 현금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3분의 1가량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정부의 기대감이라던가 엔비디아 실적이라던가 반도체 지원법이라던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요런 형성된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시청량이 매수하셨을 때도 전문가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다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말 듣고 여기다가 올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비중을 줄여내는 것이 일단은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 제 예상이 맞아가지고 더 올라가게 되어서 20만 5, 6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7만 원까지 올라가면 뭐 기다린 거에 대한 수익을 조금 보상받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주가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국 18만 원이나 17만 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또 21만 원까지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비중이 무겁고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줄여야 17만 원, 1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살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현금도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내 본전쯤이면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비중으로는 26, 7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22만 원 무너질 때 이제 한 18만 원까지 또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22만 원 무너질 때 약간의 손실이긴 한데 그때 뭐 남은 비중이 또 절반 정도 줄여서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할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줄이지 않고 18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잘 정리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한전선이고요. 15,3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만 얼마요? 15,300원이요. 오늘 사신 건가요, 설마? 아니요. 이게 산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전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뭐 일단 좀 더 들고 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전선 관련주라든가 이 전기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정책 수혜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짓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요 주가가 올라오는 건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AI가 이제 공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AI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양한 질문들과 다양한 업무들과 다양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저장할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처리할 장소도 필요한데 일반적인 데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도 있잖아요. 고사양 컴퓨터는 열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발열도 심하지, 전기도 많이 먹지. 그러니까 또 다른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야지만 AI 산업이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깔리게 돼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들이 깔리게 된다면 전력 수혜 아니냐라고 해서 대한전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들고 계시는 게
뭐 오래됐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더 오래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은 최소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과 매출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가치가 점점 좋아질 기업인데 인자 팔면은 이제 새싹인데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을 단기 관점으로 갖고 가시니까 힘든 거예요. 야, 제가 이거 2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상관없다니까요. 예, 예.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2년이 아니고 아까 말한 5년에서 10년 계획으로 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을 2년 가져갔다고 아우 내가 지금 이거 그냥 잘라야 되겠어요. 지금 본전 왔는데 팔까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아가신다면은 돈 못 벌어요. 그 어떤 종목으로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도 지금 20년 동안 들고 간 사람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예.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요. SK하이닉스도 20년 전에 그냥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어떤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금방 팔아버린다면은 손해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요. 어차피 예. 여기 들어간 돈 지금 당장 급한 돈도 아니고 이거 지금 빠져나왔다고 해서 뭐 차를 사실 겁니까? 뭐 갑자기 뭐 명품 가방을 사실 겁니까? 돈을 쓰실 겁니까? 안 쓸 거잖아요, 이 돈은 어차피. 예. 어차피 안 쓸 돈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좀 어때요? 아, 예. 그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지나도 어차피 안 쓸 돈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냅둬 놓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못 기다려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기다리면 돈이 걸리는데 그걸 기다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볼 거고요. 대신에 예. 이제 매수가가 15,000원이면 그래도 이 종목이 11,000원까지 내려가고 10,000원까지 내려가는데 15,000원이면 그래도 이미 50%나 비싸게 산 거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같은 날에 뭐 해야 되냐면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매수가를 좀 낮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장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5,000원 여기쯤 올라왔을 때 지금 3분의 1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내려갔을 때 12,000원 내지 11,000원 내려오면은 팔았던 만큼 다시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가 예. 이번에는 15,300원이 아니라 뭐 잘 사신 만큼 뭐 14,000원, 13,000원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예. 상승 때는 수익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내 매수가를 좀 희석시키자. 아래쪽으로 조금 붙게끔 희석시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이런 종목은 저는 한 3년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6,670원에 30%요. 6,670원에 30%.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표적으로 매수가가 높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6,600원이라는 매수가가 높고 비중도 30%로 많다 보니까 매수가를 낮추긴 좀 부담스럽고 안 낮추니까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지금 굉장히 힘있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내 매수가까지는 한참 멀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가가 내려갔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제발 매수가를 좀 낮춰라. 계속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홀딩스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익 IPS라든지 원익 관련 그 계열사의 그 지주사다 보니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제 지주사에 대한 이 관점은요. 세법 개정이라든가 뭐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법들을 많이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책 기대감과 정부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곤 있긴 한데 이거가 시행됐다고 해서 뭐 지주사들이 갑자기 뭐 밸류업이 될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든 간에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본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흐름이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본전이라던가 그 이상까지 한번 칠 것 같은데 그때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다 파는 걸 추천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전 왔고 지금 좋다고 하니까 지주사가 좋다고 하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여기서 더 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는 2,000원부터 6,500원까지 올라오면 200%나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나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빠지는 자리에서 나는 저가에 샀으면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청자님이 지금 2,500원에 들고 계시면은 뭐 7,000원 가든지 8,000원 가든지 9,000원 가든지 가져가 봅시다가 돼요. 왜냐하면 5,000원 가더라도 수익이고 3,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상관없는데 6,600원에 들고 있는 분이면은 6,600원 밑으로 빠지면 또다시 물리는 건데 또다시 고통받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매수가라면은 남들은 좀 더 지켜봐도 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걸 지켜볼 자격이 없으니까 6,670원쯤 이렇게 오면 본전쯤 오면은 고민 말고 절반 또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아쉬울 것 같으면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약간 손실 각오하더라도 올라갈 것까지 기대 한번 해보면서 항상 수익만 기대하면 안 돼요. 수익이 난다는 가정이면요. 수익 날 확률은 손실 날 확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내려갈 때 손절가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6,000원이 밀리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 10% 정도 되는 손실을 좀 보는 걸 각오하시고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 이게 너무 지겹고 이게 더 올라가든 말든 이제 나는 배 안 아플 것 같고 잘 정리하고 나오고 싶다 하신다면은 6,600원대 정리하신 다음에 지금 다른 정책 관련주라든가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산다면은 얼마나 이득 보겠습니까? 이렇게 200%나 올라갈 수 있는데 밑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와 있는 종목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6,600원에 홀딩해서 아쉬워서 더 들고 가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IPS가 37,500원에 6%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를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는데 해야 되나 하고 궁금해서.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6%요. 6%라면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주가가 내려갔다고 무서운 게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이 오늘 마트를 가셨는데 돼지고기 삼겹살을 오늘 50%로 세일해 주겠대요. 무서우세요? 무섭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전 주식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식을요, 내가 사서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37,000원 사가지고 물려있지만 손실 중이라고 계좌에 찍혀있는데 손실이 난 걸까요? 아직 안 난 걸까요? 아직 안 난 거예요. 맞아요. 시청자님 지금 매도 버튼 누르면 그 정도 손실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37,000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져있고 한 35% 손실이거든요. 그럼 1,000만 투자했으면 350만 원 손실 중이라는 건데 이거는 매도 버튼 누르면 350만 원 손실이 납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매도 버튼 누르지 않으면 매도 손실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하면 투자 중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예, 아직까지가 과정인 것뿐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지금 문 열면 다친다 해가지고 무서워요? 안 열 건데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무섭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무서워한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할 자금도 있고 추가 매수 하실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팔 것도 아니고 난 살 건데 살 거면 세일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 거면은 내가 파는 입장이면은 세일했을 때 안 좋은데 어차피 안 팔 거라면서요. 더 살 거라면서요. 예, 그럼 내려간 게 뭐가 무서워요? 도대체가 세일해 준다잖아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왜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상한 걸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혼내거나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네, 무슨 비합리적인 몰상식한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시청자님 지금은 더 사실 거니까 오히려 좋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37,000원에 아무것도 모르고 샀지만 지금 살려고 하니까 24,000원인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일 해준다잖아요. 그때 뭔지 모르고 37,000원 바가지 쓰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24,000원 팔게요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람들의 정신력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정신력 싸움이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안 무서워해야 될 걸 무서워하다 보니까 해야 할 걸 못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예,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싸게 30%나 세일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럼요. 기뻐야죠. 그래야지 내 매수가가 낮아지고 다음번 상승이 올라올 때 이득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24,000원 여기서는 매수를 해놓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정책 기대감이라든가 지금 반도체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아까 상담했지만 정고점 뚫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가 일어났을 때는 3만 원 내지 3만 원 이상까지 막 쭉쭉 올라가게 될 텐데 추가 매수 안 하면 올라가봤자 나는 뭐 본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할인 행사를 놓치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는 이건 지금 잡아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내가 갖고 있는 원익 IPS만 접목시키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 모든 종목에 다 접목을 시키세요. 내가 산 다음에 저점 뭐 빠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어떻게 제일 저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떨어진다? 비중도 6%면 아주 훌륭하죠. 분할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일 순 없으니까 사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지면 그래 내가 잘못 샀지만 세일 행사를 이렇게 해주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식은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안 받으면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연결 안 된 것 같네요. 자,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종목이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렌텍 지금 7,550원에 10% 정도 이렇게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손실 안 보고 팔기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손실을 안 보고 정말 매도를 하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렌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뭐 배터리 팩이라든가 휴대폰 부품, 뭐 전자 부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때 배터리가 막 올라갔을 때도 크게 뭐 영향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2021년 반도체 성장 때 이렇게 같이 올라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2024년 때 반도체 성장할 때 그렇게까지 시세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도체라든가 전자부품 이런 쪽들이 올라간다. 그때 얘가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하고 탈출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 힘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 힘을 잘 이용한다면은 저기까지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10,000원 내지 1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본전은 지나칠 수 있겠다. 그러면 본전 정리를 가능할 것 같고 힘이 조금 강하게 붙어준다면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모험을 하겠다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5,000원짜리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유 있는지까지 제가 지금 뭐 상담을 뭐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고 본전 정리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이고요. 6,7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추매를 좀 해서 본전까지 끌고 가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추매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신규 매수해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하게 되면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이걸 추가 매수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저점이 바로 눈 밑에 바로 보이는데요. 3,000원짜리가 저점인 걸 눈에 보이는데 굳이 4,700원에 추가 매수해야 되나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이 기업은 올라가는데 힘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한 번에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힘이 좋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AI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정책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 상당히 높고 적자가 좀 나고 있다 하더라도 AI랑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적자가 안 나는 기업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보가 적자가 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테마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다. 추가 매수 하시려고들랑 4,000원 이하 3,500원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정책 테마 때문에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6,000원 이상 올라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정리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KCTC라는 종목인데요. 추가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KCTC 4,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탈출이 가능한 자리예요. 자리 자체가 내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회사가 이제 KCTC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뭐 풍력 발전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기도 하고, 항만, 뭐 인프라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물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지금 뭐 풍력 쪽으로 막 잘만 엮여준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류로 본다면 세계 무역량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테매가 난해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 매수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여기서 머물다가 올라올 때 시청자님도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 올라왔다가 빠질 때 매수하셨
올라가셨거나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쳐서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시청자의 매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매수가는 지나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면은 바로 5,000원대까지는 바로 충분히 이렇게 슈팅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5,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낸다면 전 짭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A스토리. 방금 전화 끊으신 분 때문에 지금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네요. 여러분들 전화하시면은 전화 끊지 마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어쨌든 A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A스토리를 1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A스토리를 14,600원에 매수하셨다면요. 좀 더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추가 매수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빨리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상담 받으셔가지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았으면 참 좋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인자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추가 매수 물어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가 매수의 기회는 무슨 기회입니까 이게? 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가 기회지 무슨 아니 왜 다들 전부 다 올라오고 나면 추가 매수의 기회냐고 물어봐요. 도대체가 내려갔을 때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니까 추가 매수가 됩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투자자들이 이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래요.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할까요? 올라왔을 때 지금 살까요? 잘못된 투자라고 있죠. 내려갔을 때 사야죠. 왜 그래요 도대체가?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왔을 때 샀어야 되는 거고 그때 내려왔을 때 상담을 했으면은 저는 이거 추가 매수해라 했을 건데 안 했잖아요. 전화를. 제가 미리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제발 좀 가만히 냅두지 말고 상담 좀 받으시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건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고요.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분할 매도의 기회가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매수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매 본전도 안 올 뿐이지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금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회사가 적자가 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 테마인데 컨텐츠, 매니지먼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툰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 드라마 쪽인데요. 이쪽이 지금 기대가 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엔터주, 게임주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이 시세가 잘 나와주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건덕지가 살짝 나와주기만 하더라도 14,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미파, 친중파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알려진 성향은 친중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해 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올라왔을 때 본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본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로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부평으로 가겠습니다. 부평 세블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부평 세블워크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없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강연회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이날만 잘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 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안내해 드릴게요. 02-32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만약에 상담 연결되신다면 전화 끊지 마세요. 끊으시면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암모레 퍼시픽이고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58,600원 25%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A스토리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A스토리는 컨텐츠 관련주지만 얘는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친중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중국의 매출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호재인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한한령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가 그 실적이 안 나왔느냐라고 하면요. 실제 처음에 그 한한령을 시작을 하고 코로나 터지고 한 다음에 중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서 사실상 영업이익이 많이 줄긴 줄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다시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만 잘 팔리는 줄 알았더만 왜냐하면 같은 동양이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 화장품 많이 쓰니까 우리 거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화장을 많이 하고 있고 K-뷰티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화장법 우리 옛날 왜 영화 보면은 서양 여성분들 엄청 그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엄청 부담스럽게 진하게 입술도 진하게 그리시고 눈 화장도 진하게 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 듯 안 한 듯한 이런 화장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법들을 배우셔가지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그런 색조 화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퀄리티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위기인가 했더니 해외 판매량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 판매량이 증가되면은 뻥튀기가 되겠죠. 더블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한령 해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정부가 남북 경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지금 최근에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한한령 해제를 하든 안 하든 시도는 할 것 같다. 그 시도가 어쨌든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셔도 이거는 2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정책을 잘 쫓아보셔야 되겠죠. 뉴스를 많이 보시면서 한한령 해제가 되는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악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상승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서 20만 원 또는 19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상황이 중간에 만약에 좀 나빠진다면 그때는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시면서.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이 가격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담아서 또 큰일 날 이야기 하시네. 하반기까지 그럼 안 돼요? 제가 아까 상담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네네네. 뭡니까? 왜 쌀 때 안 하고 이제 올라왔을 때 하려고 하는 거죠? 올라간다는 이야기, 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또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내려갔을 때 아니고요. 사야죠. 왜 자꾸 올라갔을 때 사는 그 이상한 습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도 15만 6천 원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저 작년에 이게 이 가격이 작년에 7, 8월 좋았을 때 이익 많이 보다가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을 때 단가를- 나머지를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지 왜 올라올 때 여기서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한 거예요. 그 더 하셨어야죠. 11만 원 내려왔을 때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14만 원대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네네네네. 상식적으로요. 자, 질문 한번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11만 원이 유리해요? 14만 원 유리해요? 11만 원이 유리해요. 그럼 뭐 한다고 14만 원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네, 자꾸 이렇게 네, 네. 쓸데없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자꾸 그죠? 네. 내려왔을 때 죄송합니다. 많이 해라고요. 내려왔을 때 제발 좀. 네, 네. 올라왔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는 네. 기회를 놓쳤구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그냥 감사합니다.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여보세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GS건설 네. 45,000원에 20%. 45,000원 20%요. 일단 GS건설 45,000원이면 본전은 좀 힘들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본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사실상 이 과거에 그 광주에서 무슨 GS 그 건물 붕괴 사고 있고 이래가지고 주가 빠졌을 때 저 당시에 폭락 나왔었거든요. 2023년에. 네. 그때 폭락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건물 붕괴하고 주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주가가 싸진 거다. 그러니까 할인 행사다. 건물 붕괴되고 거기서 뭐 사고가 터진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주식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쌀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쌀 때였죠. 저기가.
그렇죠. 13,000원 제일 쌌고 이제 23,000원까지 벌써 70%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괜찮은데 저런 기회를 다 날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이걸 추가 매수하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걔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추가 매수를 지금 합니까? 진작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 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내 매수가는 45,000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45,000원까지 올라가기만 바라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전은 탈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집값 잡는 정책을 내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은 뭡니까?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즘 다 정책 기대감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주택이라던가 이런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프라까지 이렇게 다시 또 건설이 다시 시작된다면은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들도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건 아마 2만 원 후반대부터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그때 팔기 싫었다면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됐고요. 추가 매수를 못했다면 팔아야 돼요. 아니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는요 이거요 그냥 길게 보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재매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 뭐 됩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라면 안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우하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청자님 아파트 뭐 새로 사실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계속 사실 거예요? 글쎄 그건 아직은 잘 모르세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아파트 옮기실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뭐 없어요. 보통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이사 잘 안 가시잖아요. 그죠?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누가 있느냐 하면 보통은 20대, 30대 결혼을 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 뭐 직장 때문에 또는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야 되는데 인구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50대 미만으로 봤을 때 40대 밑으로는 반토막씩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필요한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데 집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 부족인가 하면 아니에요. 새 집이 부족한 거지 헌집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헌집에 살기 싫으니까 새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새 집은 수요가 적을 뿐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그 공급이 적은 것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새 집을 만들어내게 되면 아파트 전체가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감당 안 돼요. 결국 집값은 하락하거나 건설업황은 점점 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황이 부진해진다는 것은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죠.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이고 앞으로 시청자님의 인생이니까. 근데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다른 테마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3만 원쯤 올라왔을 때 손실 보는 게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 손실 내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손실 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로 가져가면은 올라오긴 힘들 것 같고요. 읽진 않겠죠. 팔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이득이 생길까? 글쎄요. 기회는 다 날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저라면은 3만 원쯤 올라왔을 때 다 팔고 지금 정책 테마에 맞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섹터의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저는 옮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건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만 원쯤 왔을 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삼성전기고, 다시 한번요. 삼성전기요? 네, 5%고요. 네. 가격은 15만 1,000원이고요. 아, 예. 제가 지금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일단 뭐 비중상으로는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비중이 저거라는 것은 뭐라고요? 1년 전에 매수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얼마 가져갔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1년 가져갔다, 2년 가져갔다 하는 말 전 다 무시해요. 그냥 그건 의미가 없고 그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중요하지. 저는 얼마 가져간 건 별로 상관없다 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이 5%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종목 개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알아서 진짜 많아요. 비중이 적으면 대부분 다 그렇죠 뭐. 근데 종목 개수가 많으면요. 이걸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를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오를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네네. 우리가 방송 상담의 특성상 한 종목만 봐주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사실 시청자님한테는 지금 이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종목이 추가 매수가 더 급한 종목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은요. 매일같이 네. 전화하셔가지고 매일같이 내 들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다 전화 상담 받으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시청자님이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봤을 때 딱 삼성전기만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해도 나쁘진 않겠다 싶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시청자님 계좌 속에서 얘를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수익을 더 크게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시청자님 판단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올렸거든요, 지금. 뭐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저희 상담 안 받으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건 38,000원에 올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 거 안 봐드린다고요.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요. 전화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제가 방송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화 상담 하셔라. 네, 그리고 했던 네, 거 또 해도 되니까. 그리고 네, 내 네. 계좌에 종목이 많으면 종목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계좌 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네. 보세요. 삼성전기를 제가 딱 보고 딸랑 보고 이것만 보고 추가하면서 해라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현금을 여기에 허투루 써버리게 되면 다른 종목은 죽어요. 그럼 계좌가 살아나질 못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중이 5%인데 종목 개수가 많은가부터 확인해야 되고 개수가 많으면 이건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더 급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급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급하냐라고 하면요. 네. 손실률이 많이 큰 기업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수익을 좀 낸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큰 종목 때문에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계좌 자체가요. 그리고 손실률이 큰 종목이 중요하고 그리고 계좌에 비중이 큰 종목이 있어요. 얘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 힘을 좀 실어버린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높은 종목이 손실률도 커요. 손실금도 크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처리하지 못하면 나머지 5%짜리 이거 뭐 아무리 뭐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번에 상담 받을 때 5%짜리 이런 거 상담 받지 마시고 비중이 크거나 손실이 큰 종목을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걔가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상담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신 거죠. 이렇게 만약에 상담하실 거면은 자주 상담 이용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물어봐가지고 어떤 게 추가 매수가 급한지부터 내가 우선순위를 1등, 2등, 3등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현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현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이 한정적인 현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죠. 지금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기는요, 그냥 삼성전기라는 종목만 따로 딱 떼놓고 봤을 때도 추가 매수 메리트가 그렇게 높은 매수가도 아니고 지금 손실률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추가 매수 안 해도 충분히 본전 또는 수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급한 종목이에요, 얘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다음에 상담 한번 더 받으세요.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4650원에 20%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인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저라면은 분할 매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최근 한 달 동안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해갖고 수익을 챙기시라라는 전략을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할로 사람은 매도해야 아니 되나요? 팔아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면은 뭐 이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식은 틀렸고 맞고 가는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 맞는 그래요? 거예요. 조금 남는데 챙기는 게 이득이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수익을 챙겨내는 게 이득이지 뭘 그걸 맞추고 틀렸고 어딨어요. 맞추면 수익을 2배로 좀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아니 뭐 수익을 뭐 그렇게 2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회가 아니면 날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당장 매도를 눌러가지고 챙겨내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종 관료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 강하게 올라가는 관점이 지금 매도를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걸 의견을 드릴 겁니다. 왜 근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나?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다 팔아버리게 되면 올라갔을 때 배가 너무 아파요. 사람이 원래 다 그래요. 다 팔아자 오늘 46,800원 딱 전량 매도 딱 때렸는데 내일 만약에 5만 원 가봐요. 배가 아픕니다. 진짜로. 너무 아파서 이게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나의 욕심을 조금 이렇게 좀 잠재우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내가 조금 팔았는데 팔았기 때문에 수익도 챙겼고 들고도 있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게요. 이거 한 주만 남기고 다 팔잖아요. 내일 올라가도 배가 살 덜 아파요. 한 주라도 있어가지고. 한 주라도 있어가지고 배가 덜 아파요. 원래 사람이 다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나의 욕심을 잠재우기 위한 방지책으로 분할 매도 하라는 거지. 사실 욕심만 제어할 수 있다면 지금 전량 다 매도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아마 시청자님도 지금까지 못 팔고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서 어떻게 팔면 좋을까요? 라는 거 물어보면 최대한 고가에 팔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하시자. 지금부터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5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 보되 어쨌든 수익은 다 챙겨내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매도를 좀 쉽게 하세요. 매수를 어렵게 하시고요. 매수는 내가 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매도는 수익 나면 그냥 팔면 됩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꼭 챙겨내시는 관점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강연 잘 보셨죠? 토요일 강연에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조언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의 상승에 대한 가치라든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